네, 그 다음 내용 이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20쪽 페이지고요. 일단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내분점, 외분점 공식 유도하는 거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분점은 방금 증명했지만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어떤 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해진 점이고 이것도 어떤 정해진 점이에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외분하는 다른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점을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n 대 n으로 외분하는 어떤 외부의 점 x에 대하여 이 비율이 n, 이 비율을 지금 n이라고 두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지금 이 상황은 전체 x에서 x1을 뺀 요 성분의 길이가 이 전체 n이라는 비율을 먹는 길이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x에서 x2만 뺀 거, x에서 x2만 뺀 요 길이가 결과적으로 지금 n 대 n이라는 얘기가 요 둘을 각각 내 한번 외항의 곱을 처리해서 외분 공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하면 nx 마이너스 nx2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요걸 정리하면 nx 마이너스 nx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최종 정리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nx를 좌변으로 이항, 여기는 nx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지금 상황이 nx 마이너스 nx 이게 nx2 마이너스 nx1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 둘을 x로 묶었을 때 이게 x만 남고 n-n을 나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결론 이게 외분점 공식이에요. 외분점.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은 여기서 아까 봤었지만 부호만 플러스로 뒤집어지면 이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고요. 여기서 부호만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공식을 갖다 쓸 건데요. 어떤 식으로 갖다 쓸 거냐? 바로 문제 풀면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한번 볼게요.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점이 저 A라는 점, B라는 점이 있고요. 천천히 B라고 쓸게요. A라는 점은 다 쓸 건데 A라는 점은 지금 마이너스 2,3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B라는 점은 2,A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요 n 대 n으로 내분하는 공식이 어땠었냐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m, n, m, n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고요. m, n, m,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을 하는 거냐면 그 내분점 공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고자 지금 내가 써놓은 건데 이게 아까 공식 봐서 알겠지만 수직선에서 하나 땄던 것도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이게 m 대 n이면 공식이 어떻게 정리가 됐었냐면요 n 플러스 n mx2 더하기 nx1 이렇게 x좌표가 정리가 되었고 y좌표는 동일해요. 여기 mn 구도 동일하고 여기 x만 y2 y1으로 바꿔주고 그대로 연결하시면 동일한 공식이 되니까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여기 뒤에 있는 좌표의 x좌표 먼저 x2가 곱해진 거니까 여기 뒤에 있는 좌표의 x좌표를 먼저 곱하시는 거예요. 곱하기 2 여기 앞에 있는 녀석의 x좌표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지금 내분이니까 더해서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여기 써있는 뒤에 있는 y좌표가 먼저 들어와야죠. 곱하기 a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y좌표가 곱하기 3으로서 들어오고 더하고 더하시면 돼요. 이 공식을 딸 때 뒤에 있는 좌표가 먼저 앞에 있는 좌표가 나중에 들어오는 성질을 지금 가시화해서 보여준 거예요. 눈에 바로 보이게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상 본질은 점을 세팅한 뒤에 그걸 4칸으로 쪼개서 3대 1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을 바로 찾아낼 수 있냐 그런 생각이 훨씬 중요하고 이건 공식을 바로 갖다 쓸 수 있을 만큼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mn이 여기 써있는 3과 1이라서 n 자리에 3, 1을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3 넣고 1 넣고 여기 4가 되겠죠. 여기 3 넣고 1 넣고 여기가 뭐요?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쓰면 얘는요 4분의 6이죠. 여기 1가 빼기 2예요. 그래서 4가 되겠죠. 여기는
A가 뭔지 모르겠어요. A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차피 B, 3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3A 이게 3 맞아요? 그럼 그대로 써볼게요. 4분의 3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녀석이 맞죠? 물론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 비율대로 따면 금방 딸 수 있지만 일단 공식부터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몇 콤마 몇이죠? B 콤마 3이 돼야 되는 것도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 이게 3이 돼야 되니까 이게 12가 돼야 되는 거죠. 4가 그렇다는 건 이게 9니까 A는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B는 뭐냐? 여기 숫자가 1이니까 B는 1이겠죠. 지금 어떻게 풀었냐? 최종적으로 A가 3이고 B가 1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이건 순전하게 공식으로만 푼 거고 공식을 몰라도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한번 볼게요. 아니 좌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원리적으로 사용하라고 딸 건데 이게 훨씬 중요해요. A라는 점이 있고요. 지금 이 점이 마이너스 2,3이에요. 근데 떨어져 있는 어떤 B라는 점이 있는데 B라는 점을 2,0이라고 세팅해서 잘 들어봐요. 3대 1인데 3대 1이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쪼개서 3대 1. 그러니까 지금 이 좌표를 타깃하고 있고 이 좌표의 좌표가 B,3이라고 써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해볼 건데요. 아니 지금 이게 총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X좌표가 4가 커졌어요. 그럼 한 칸당 1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칸에 4가 커지면 한 칸에 1이 커지는 게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즉 X가 3이 커지고 반대로 여기서 X가 1이 줄어든 거야. 그럼 당연히 1이겠지. 굳이 아까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당연히 1처럼 논리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중요해요. 심지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내분이라는 상황에 대한 발산 자체가. 그러면 얘는 숫자가 3인데 여기 숫자가 그대로 3이에요. 그죠? 아까도 3이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칸이 움직여도 불구하고 y좌표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건 y좌표가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동일 형상에서 움직였던 거야. 우리가 복잡하게 해석을 했을 뿐. 당연히 3이에요. 여러분 여기 증가하는 게 없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럼 아무리 칸이 지나도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내분이라는 관점이.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걸 이렇게 순식간에 구할 수 있다. 심지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발상미나를 넣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공식도 알고 원리도 아니까 두 개 한번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볼게요. 이걸요. 1대 B로 내분하는 좌표가 2,-1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건 원리적으로 바로 접근할까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요. 이게 1,4라고 합니다. 근데 1,4가 아니라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습니다. B라는 점이 있고 여기 A,-11 이런 식으로 지금 써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선분 AB를 1대 B로 내분할 건데 그게 2,-11이래요. 그럼 첫째는 볼게요. 아 미안해. 2,-1이네요. 그러니까 내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대 B라는 게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인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어요. 이 점을 타겟한다고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그 점의 좌표가 2,-1이라고 하니까 여기 좌표를 2,-1 이 정도 세팅을 할 거고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건 얘가 지금 잘 봐요. -5가 감소했어요. 얘가 지금 총 -10이 감소했습니다. 이렇다는 건 여기 비율이 100% 1대2 비율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1대2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1이고 B잖아요. 그럼 B가 무조건 진짜로 이긴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 내분 공식을 몰라도 이 내분이라는 상황이 이 안에 이 비율 그대로 쪼개는 상황이라면 이게 5 줄어들었고 10 줄어들면 비율상 이게 1대2를 가져가야지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하나만큼의 비율이 변하는데 이건 두 개만큼의 비율이 변한 상황이니까 무조건 두려울 게 없죠? 1이 2가 됐는데 그게 진짜 비율상 1이에요. 그럼 여기 진짜 2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4 이렇게 처리해서 끝내보죠. 그쵸? B는 2고 A는 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분의 AB를 결과적으로 B가 2라는 걸 구했으니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셔야 해요. 선분 AB를 다시 한번 쓰면 선분 AB에 대하니까 이 선분 AB의 점 A는 1,4라는 점을 알고 계시고요. 점 B는 4,-11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죠.
그걸 2대 3으로 내분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2대 3이면 요걸 5칸으로 해석하는 거야. 선분을 4개 그으면 되겠죠. 5칸 해석하면 길이 좀 달라도 양해를 부탁해요. 3분의 2를 2대 3으로 내고요. 그러니까 공식을 써도 당연히 괜찮은데 결국 2대 3이면 2대 3 요점을 타겟하는 거 맞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숫자 차이가 3 차이나요. 그 3이라는 숫자 차이를 5칸으로 쪼개서 해석하셔야 돼요. 총 5칸으로 세팅했으니까. 지금 이게 증가하는 지름 방향이니까 얘는 2칸이 5분의 6이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 녀석의 좌표는 1에다가 5분의 6을 더하는 거야. 왜? 여기서 여기까지 3이 커졌는데 그게 5칸 동안 3이 커진 거잖아요. 5칸 동안 3이 커졌으니까 한 칸당 5분의 3씩 커지는 거고 2칸이니까 5분의 6이 커졌을 거 아니야. 얘는 4고 마이너스 10인데 4에서 마이너스 11이면 15가 줄었잖아요. 그럼 한 칸당 3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2칸 줄었으니까 6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바로 6이 줄어서 마이너스 2 정도 쓰고 얘는 5분의 11 이 정도 쓰시면 되겠네요. 이게 내분을 해석하는 아주 기본적이고도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당연히 공식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공식은 한 번만 더 정리하면 x1, y1이라는 좌표랑 x2, y2라는 만약에 좌표가 있다고 한다면 내분 공식이에요. 내분. mn을 쓰시고 뒤에 걸 먼저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x2, 여기 곱하기 x1, 여기도 곱하기 y2, 곱하기 y1을 쓰시고 만약에 내분이라면 내분 싹 다 더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외분이라면 싹 다 빼시면 됩니다. 그냥 어렵지 않죠? 그냥 내분점만 하나 정확히 외우면 공식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내분점만 하나 정확히 외운다면 외분점은 9만 마이너스로 바꾸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믿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분 외우는 아이들 따는 게 중요하지 공식으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공식도 아시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얘 이런 게 진짜로 확실히 공식이 편한 상황인데 점이 주어졌어요. 그 점을 1마이너스 t는 t로 내분할 겁니다. 근데 그러한 점이 2, 3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식 바로 써올 건데 지금 얘가 m이고 얘가 n인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뒤에 잡히고 이게 지금 앞에 잡혀져. 왜? 3분의 a이라는 순번으로 내분할 거니까요. a를 출발해서 b로 끝나는 상황이니까 지금 b가 x2, y2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분적 공식을 바로 써볼까요? 어차피 둘이 더할 거 아니야. n 플러스 n. 내분이니까. 그럼 둘이 더하면 n이잖아요. 그럼 묻지 둘은 뭐는 안 써도 되네 그냥. 바로 쓸게요. mx2 한번 헷갈리니까 쓰고 갈까요? mx2 더하기 lx1 요게 이 내분한 점의 x좌표가 되겠죠. 분모는 m 더하기 n이 지금 1로 사라지는 걸 봤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m y2 더하기 n y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한번 그대로 공식해볼게요. m 이게 x2예요.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6t 정도가 되는 거고요. nx1은 뒤에 있는 t랑 x1 여기 마삼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t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my2인데 여기는 m이랑 여기는 y2 더 4 뒤에 있는 걸 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 마이너스 4t 맞죠? 지금 이건 다른 좌표인데 뒤에 좌표 y가 된 거죠. ny1이니 여기는 t랑 여기는 y1 곱해서 마이너스 2t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3t 마이너스 6 맞아요? 수적으로 요거죠? 혹시 얘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4 맞습니까? 좀 묘한 점이 어떻게 된다? 2, 3분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2, 3분면 위에 있어야 되면 얘는 음수야죠. 얘는 양수야. 왜? 3분면은 4분면서 1, 2, 여기니까 음수랑 양수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잖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3t가 6% 작은 거니까 t는 2보다 작은 거죠. 최종적으로 얘는요 6t가 넘어가니까 6t라는 게 4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럼 t는 3분의 2보다 작은 거죠. 근데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t가 당연히 3분의 2보다 작은 거 아니야?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법이 얘잖아요. 얘가 아니라 그럼 t가 3분의 2보다 작은데 지금 실수의 값의 범위가 3분의 2보다 작은 건 지금 베타 범위 얘를 담당하는 것처럼 생겨 먹는데 그럼 알파는 도대체 뭐냐? 알파는요 이 t라는 값이 어쨌든 몇 대 몇이라는 그 비율로 내분하는 그런 t의 숫자인 거니까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t는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하니 이 3분의 2보다 다 작은 건 되는데 그렇다고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0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여기는 3분의 2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용적으로 알파랑 베타를 나오면 3분의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3대1로 내분하는 점에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내분점은 y좌표가 0이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내분을 때리면 y좌표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공식하고 바로 써본다는 거지. 원리를 접근면 되고 공식을 때리면 돼. 이 뒤에 y좌표에 대해서 3대1 내분점을 써볼 거예요. 이게 n이고 이게 n이죠. 이게 뒤에 있는 y2고요. 이게 앞에 있는 y1이 될 테요.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 4분의 n y2 6이죠. n y1 더하기 이게 되는 거죠. 지금 내분이니까요. 이게 그냥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저 두 점을 3대1로 내분한 점을 썼는데 그러니까 저 두 점을 3대1로 내분한 점 중에서도 y좌표만 타깃한 이유는 어차피 그 점이 x축 위에 있다고 하니까 x축 위에 있는 건 y좌표가 0인 거니까 그러니까 따로 y좌표만 따로 떼서 계산해서 0 이렇게 쳐도 문제될 게 없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마이너스 6이 많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3분의 2의 중점 따시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두 개 계산하면 계산을 하면 더 쌤이에요. 어차피 중점이라는 건 평균 되는 거니까 2, 좀 C 같은데요. 2, 쟤네 둘이 계산하면 마루에 2 더하면 마 3이가 마이너스 2 이 정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제 본격적으로 외분을 한번 할 건데 외분도 같지만 결국 원리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숫자가 깔끔하게 나와 있으니 진짜로 공식 말고 우리가 배웠던 그 외심의 본질에 가까운 외심이 아니라 외분점이죠. 내분점 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게 2대 3이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 A가 있고 B가 있어요. AB가 2일 때 BC가 3이면 있잖아요. 진짜로 이걸 반쪽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러니까 그렇게 세 칸이면 이 점에 C가 있으면 괜찮아. 당연하지. 그럼 AB가 2일 때 BC가 3 맞잖아. 이걸 3이라고 해서 3대 2라고 하면 큰일 나. 이게 2일 때 이게 3의 비율이어야 곱하면 6이 맞죠. 그러니까 접시 그렇게 따지면 돼. 근데 여기 지금 좌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6,1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접근 좌표도 0,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두 칸에 6이 감소한 거니까 한 칸당 3이 감소하는 게 맞죠? 그럼 여기서 세 칸이니까 9가 감소했을 테니 이 녀석의 접근은 마이너스 9,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얘는 1에서 5가 되면 4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당 2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얘는 세 칸이면 6이 증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1 이렇게 처리하시면 시작하면 팍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얘랑은 또 뭐가 다르냐면 AB가 2일 때 BC가 비율상 3이잖아요.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이 반띠간 길이만큼을 한 칸만 넘어서 여기에 만약에 C를 구한다면 AB가 2일 때 그러니까 이게 두 칸일 때 이게 세 칸 맞아요. 이것도 A랑 BC가 2대 3이 맞죠. 그러니까 이 점을 해석할 때 지금 우리가 이쪽 방향은 0에서 6 그러니까 한 칸당 3이 증가하는 방향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방향이 반대니까 얘도 3이 증가해서 9라고 수준으로 넘어갈 거고요. 얘는 지금 들어가야 돼요. 5에서 1이 됐으니 4가 감소한 게 맞죠? 근데 두 칸에 4가 감소했으니까 한 칸당 2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2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최종적으로 처리해서 요 점과 요 점이 지금 이 선분 AB의 이 비율을 만족하는 외분점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 정도 처리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답은 얘도 쓰시고 얘도 쓰셔야겠죠. 여기서 혹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상황상 논리적으로 6이 0이는데 0이라는 엑스터가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더 오른쪽에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진행 방향 그대로 이 비율을 맞춰주면 돼요. 내가 지금 6에서 0은 감소하는 방향인데 얘도 그대로 감소했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애초에 굳이 따지면 6이랑 0을 비교하면 6이 더 오른쪽 맞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감소하는 방향만으로 감소시켜주면 문제될 게 없다고요. 이해하시죠? 이게 당연히 증가 방향이죠. x값 기준이요. y를 다시 반대로 하시면 되니까 사각형 족점에서 하는 게 되게 단순해요.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평행사변형은 그 정의가 점이요, 점이. 뜻이 어떤? 두
쌍의 레벨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딸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좌표를 딴다는 게 내 맘대로 아무데나 막 따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점 A를 정했으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반시 방향으로 돌아가서 좌표를 부여하셔야 돼요. 여기 B를 부여하셔야 되고요. 여기 C, 여기 D를 이런 식으로 부여하셔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왜냐면 어떤 기준점을 잡으면 그 기준점을 토대로 반시의 방향으로 좌표를 설정하기로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2,4라고 상황을 부여한다면 여기를 1,-1을 부여해야 되고요. 여기를 5,3으로 부여해야 되고 이 녀석을 모르겠어. 근데 그걸 몰라도 여기는 1이 2가 되면 1이 증가했으니까 얘도 1이 증가해서 6일 거야. 왜냐면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레벨이 각각 평행하니까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이렇게 변하는 그 변화요. x 증가하는 y 증가하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돼야 기울기가 같죠. 여기 마이너스 1이 4가 되면 5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5를 증가해서 그냥 8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어렵게 막 지금 배운 것처럼 점과 점차의 거리 이런 걸 할 필요 없죠. 내용은 이런 공식을 쓸 필요 없어요.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이 네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름모. 한번 볼게요. 마름모가 되는데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미안하지만 마름모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기 A라는 점이 있고요. 마이너스 2만 3이라고 써봅시다. 여기 A라는 점이에요. 여기 B라는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반시에 돌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잡는 순간 그 기준을 토대로 반시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C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2,3입니다. 여기 D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2,1이네요. 어떤 느낌을 가져오셨으면 좋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결국 마름모가 돼야 돼. 그러면 모든 변이 이 길이를 만족해야 돼. 무슨 일이야? 아니 여기 두 점만 아니면 이 두 점은 길이를 아예 따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 길이는 아예 딸 수가 있어. 그러니까 2랑 마이너스 2의 숫자가 4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제곱하면 16이죠? 16에 이거 둘이 차이가 6이니까 제곱하면 4죠. 그러니까 이 길이 때려줘도 루트 20이 맞아요. 당연히 2루트 5라고 쓰셔도 되죠.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 둘의 길이도 루트 20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2-b의 전체제곱 2-b의 전체제곱 쓰시면 되시고 더하기 이 녀석의 차이는 4니까 16이 나와야 되고 이걸 루트 안 씌우면 21로 처리하시면 되니까 얘가 지금 4면 되겠죠? 그렇다는 건 2-b가 4가 된다는 거잖아요. 4. 이게 4라는 건 이게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죠? 제곱해서 4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는 건 B라는 녀석 있잖아요. B라는 녀석은 결과적으로 0이어도 되고 4여도 되는 상황 맞아요? 이게 만약에 0이면 2가 맞겠고 이게 4여야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4가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얘도 4가 감소할 거야. 근데 A는 음수해야 돼. 만약에 B가 4라면 이게 숫자가 4니까 이게 4가 감소한 만큼 얘도 4가 감소하는 값이었는데 그럼 A는 0이잖아요. B를 4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A는 0이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A가 음수한 상을 맞지 않으니 B는 0이 맞는 거죠. B가 0이 맞고 여기에 감소 비율만큼인 4 감소만큼 얘가 마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마사 하시는 게 어떻게 더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핵심은 평행사변형 또는 마름모 이런 도형들은 두 쌍의 레벨이 각각 평행한 평행사변의 성질을 기본으로 깔고 가니까 이 나와 있는 점들을 토대로 길이를 딸 수 있는 성분이 있으면 따고 나머지도 같은 성분 길이 따고 여기 기울어진 점수가 같다라는 증가량을 통해서 좌표들을 표현하시면 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한다면 지금은 내분점에 조금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죠. 맨 앞에 수직선에서의 거리, 좌표 평면에서의 거리, 피타고라스죠. 거기에 추가해서 어떤 이런 표현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원점으로부터 xy까지의 좌표의 거리다 정도 그리고 파푸스 정리, 중선 정리 정도 한 다음에는 지금 내분점 계속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내각이 있는 선, 외곽이 있는 선을 할 줄 아시면 조금 이제 상황이 더 편해지는 거죠. 이 정도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각이 있는 선이 무슨 개념이냐? 삼각형에 각의 이등분선이요. 내각 안에 있는 각 중에 이등분선이 하나 있으면 이런 비율이 성립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으나
요거 길이의 비대 이거 길이의 비가 밑에 성분의 길이의 비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비율이에요. 그래 내가 임의로 구하는 거면 3대 2라는 비율이면 얘도 반드시 3대 2예요. 비율상 그렇다고요. 비율상. 왜 그런지 한번 그 과정을 따봐야겠죠. 그 과정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건 중학교 내용인데 이 내용은 증명법도 알아두시는 게 편해요. 고등학교 때는 간간히 나오거든요. 이 연장을 보고요. 요거랑 평행한 녀석을 여기서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얘를 평행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어떤 상황에 판단이 가능하냐? 요 각이랑 요 각을 동일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둘이 평행하다고 했으니 요 각과 요 각을 억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이거 둘이가 이등변사각형이 되는 건 자연스럽죠. 그럼 요게 둘이 이등변사각형이 되는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해야 무슨 판단을 해야 되냐? 닮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도 이거 좀 뒤집어졌지만 이런 느낌의 상황이라고 보는 거 둘이 평행하니까 닮음은 정확하게는 작은 거에 큰 거가 닮은 비가 맞죠. 이거 둘이 평행하니까 당연히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닮으면 당연하고 닮은 비라는 건 작은 녀석의 길이의 성분인데 큰 녀석의 길이의 성분이 맞지만 지금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닮음이 맞다면 비록 닮은 비는 아닐지언정 내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먹는 이러한 비율 이렇게 끊어먹는 비율이 이렇게 끊어먹는 비율과 같아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래야 예를 든 거예요. 이게 3일 때 2예요. 그러면 여기도 6대 4여야 돼. 아니 그래야 3대 5는 6대 10 이것도 3대 5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장하려는 건 요 길이가 3일 때 이게 2면 얘도 2형이 되는데 그건 내가 부여한 거니까 요거 대 요거인 닮은 비 중간 끊어먹는 비율을 요거 대 이거 하지 말고 이등변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내려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거 대 이게 중간 끊어먹는 닮은 비율이 이거 대 이게 맞는데 이거 대 이걸 할 거 바에 이렇게 하자는 거지. 이거 둘이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각이 이루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외곽 공식도 바로 알려줘요. 외곽 공식은 어떤 거냐면 외곽 공식. 외곽이 뭐냐? 당연히 삼각형의 바깥에 있는 각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외곽이죠. 하나의 외곽이요. 여기 있는 외곽을 어떤 반띵하는 선이 또 있을 거야 추가로. 이걸 외곽에 이루면서 지금 내가 그린 요 커다란 흰색 지금 연장해서 그렇지만 이 녀석 말고 여기 각을 쭉 내려놓은 이걸 외곽에 이루는 선이라고 불러요. 어떤 판단이 또 가능하냐면 이건 둘이 서로 각이 같은 거예요. 이게 외곽을 반띵한 선이지만 이게 외곽이 이루는 선이에요. 이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결론이에요. 갔다가 중간 꺾어 내려오는 비율이 갔다가 내려오는 비율과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쯤 중학교에서 봤던 기억이 당연히 있을 테고 아직까지 기억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되냐면요. 요 분홍 색깔이랑 평행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보고 이런 느낌으로요. 이것들이가 평행하다고 해봅시다. 내가 연장선을 그린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이번에도 당연히 없지. 내가 내 손으로 보면 조금 상황이 이상한데 요각이랑 요각을 동의각이라고 부르겠죠. 요각이랑 이 각을 억각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지금 그림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내가 손으로 그려서 그래요. 이등변삼각형이 맞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닮음을 보는 거냐면 이렇게 쪽발려서 닮음. 그리고 조금 지금 요 정도 느낌 볼 수 있죠? 요거랑 요게 평행한 느낌. 닮음인 삼각형만 딴다면요. 분홍색의 길이로서 만들어지는 닮음인 삼각형만 만약에 딴다면 요거만 두 개를 딴다면 닮은 비율은 비록 아니지만 갔다가 들어오는 비율이 갔다가 들어오는 비율도 같아요. 닮은 비율은 당연히 짧은 거네 긴 거지. 근데 그 비율이 맞다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중간중간 잘라먹는 비율도 같다 이거야. 그죠? 어떻게 볼 거냐? 우린 지금 이 길이가 같다는 거 아니거든. 이건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갔다가 돌아오고 게 같은데 갔다가 돌아오는 이 길이가 얘랑 같다고요. 지금 이 등변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닮음의 이 성질의 비율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겠다는 거지. 이게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결론적으로 갔다가 꺾이는 게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비율과 같다. 이게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다. 아셔야 돼요. 그만큼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바로 물어볼게요.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한번 천천히 딸 건데
마이너스 7에서 5면 혹시 12 차이잖아요. 제곱하면 144니까 내가 지금 하려는 건 지금 이게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니 변의 길이비를 따면 밑변의 길이비를 그대로 찢을 수 있고 그 밑변의 길이비를 그대로 찢어야 점 뒤의 좌표를 안전하게 구할 수가 있죠. 몇 대 몇인지를 알아야 B랑 C를 통해서 점 뒤의 좌표를 추론할 거 아니에요. 이 길이는 12차이니까 144, 요 길이는 5니까 제곱하면 25. 따라서 얘는 13이 되겠죠. 실제 길이요. 루트 169니까요. 얘도 차이가 3, 차이가 4, 9 더하기 16. 그러니까 루트 15예요. 그럼 이게 13대 5네요. 여기 유변도 13대 5 쪽이죠. 왜?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의 통칭이죠. 아셔야 돼요. 내각의 이등분선. 그렇다는 건 여기 이 점과 여기 이 점이 13대 5로 찢어진다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숫자 차이가 지금 9나는데 얘도 9가 나요. 얘는 9가 증가하는 방향, 얘가 9가 감소하는 방향이야. 그렇다는 건 이걸 지금 18칸으로 해석할 거니까 한 칸당 X좌표는 이 방향으로 X좌표는 한 칸당 2분의 1이 증가하는 거고요. 증가요. 이 방향 기준이요. Y좌표는 한 칸당 2분의 1이 감소하는 거죠. 왜? 아니 둘 다 9 늘고 9 줄어드는데 X는 9가 늘어나고 Y는 9가 줄어들잖아. 근데 저걸 18칸으로 해석할 거면 한 칸당 2분의 1씩 변한다고 해석해야지 타당하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볼까요? 2,4에서 이 방향이면 X는 2분의 1씩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5가 감소한 거겠지?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4니까 최종적으로 저 D는 2분의 4에서 2분의 5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얘는 마4인데 이쪽 방향은 오히려 증가 방향이니까 이걸 다석한 2분의 5를 증가하면 마이너스 2분의 8에서 2분의 5가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 정도 하시면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무게 중심 내용 같은데요. 당연히 아셔야 돼요. 무게 중심은 중학교 때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도형을 해석할 때 간간히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처럼 내외분 또는 뭐 선분의 길이, 점의 좌표들을 분석하는 상황에서 무게중심은 간간히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되게 결론이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좀 결론에 집중하지 말고 한번 원리를 깨달아 봅시다. 무게중심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원리를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무게중심은요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중선이 뭔지를 알아야 중선의 교점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겠죠. 근데 중선이라는 건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면을 대변이라고 해요. 대변.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과 연결한 선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에 중점이 있을 거야. 그 둘을 연결한 선분을 다시 중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중선은 논리적으로 삼각형에서 세 가지가 가능한 거야. 여기 중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괜찮아요? 또 여기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정확한 그림이라면 여기서 여기 중점을 연결한 이런 느낌의 속분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점,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중선 한 꼭지점에서 대변에 마주오는 면이요. 중점과 연결한 선을 중선. 그 세 개의 중선을 전부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원래 알듯이 우리 이 무게중심이 삼각형의 중선을 언제나 2대1로 내분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한번 정확히 인지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게 2대1이라고 해요. 이게 2대1이에요. 언제나. 나머지가 마찬가지야. 전부 다 2대1로 내분될 거야. 길이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게 2대1로 내분되고 이것도 이 녀석이랑 길이는 다를 수 있지만 2대1로 내분되는 건 맞다. 이런 얘기야. 얘조차도요. 2대1 이런 식으로. 그 원리가 왠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공식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고 그게 기억과 의미가 오래 나와요. 왜 2대1인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볼게요. 어떤 느낌을 가져갈 거냐면요. 나 요 두 점을 한번 이어보고 싶어요. 이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요걸 읽는 순간 무슨 판단이 가능하냐면요. 내 생각에 이게 1대2예요. 그죠? 왜냐면 이게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1대2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과 이 커다란 전체 삼각형은 S, A, S 닮음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닮음이라는 게 SSS가 있고 지금 우리가 밝힌 SAX가 있고 AA 닮음 세 가지 닮음이 있는데 이렇듯 끼임각을 띄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일정하고 끼임각이 같으면 이걸 SAS 닮음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
이 둘은 닮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요 성분 둘이 평행하고 그 성분의 길이가 1대 2라는 것까지 따셔야 돼요. 왜냐면 닮음이면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 주어진 요 녀석의 각이나 요 녀석의 각이 똑같아야 되니 얘네 둘이 평행해야지만 동의각으로서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 했어. 왜냐면 이게 비율상 1대 이게 비율상 2죠. 그게 닮음이죠. 1대 2라는 닮음이. 이게 1이고 이게 2니까 이 뒤집어진 삼각형과 여기 똑바로 서 있는 삼각형조차도 이 둘이 평행한다면 여기는 조금만 만들어 억각, 여기 뭐 막꼭지각, 여기 억각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해서 이 둘은 A의 닮음으로 처리할 수 있죠. 뒤집어진 삼각형들의 관계에 대해서. 근데 닮음비가 1대 2라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얘네 둘은 이변이랑 이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몇도 전부 다 1대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게 세 중선의 교점이고 그 세 중선의 교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저런 닮음에 대한 상황을 해석해서 아 닮은 비가 1대2니까 결국 이 성분도 1대2로 닮음하는 삼각형들의 길이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명확해지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결과적으로 뭘 할 줄 알아느냐 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증명도 할 거예요. 증명할 건데 한번 천천히 봅시다. 다시 한번 상황을 구해볼게요. 상식이죠. 점을 구할 건데 이제 여기 A라는 좌표의 점은 x1, y1 이렇게 구해볼게요. 여기 B라는 점의 좌표는 B를 써놓고요. x2, y2 정도 구할 겁니다. 여기 C라는 좌표 있고요. x3, y3 정도 구할 거예요. 어쨌든 무게중심이라는 건 한 꼭지점에서 대면의 중점만 연결한 거고요. 그 중선을 2대1로 내보낸 점. 2대1로 내보낸 요 점을 찾으면 이게 언제나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난 요 노란색 점부터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될까요? 잘 봐요. 어차피 얘네 둘의 중점은 그냥 평균 된점 아니에요? 2분의 x2 더하기 x3 이 점의 y좌표요. 2분의 y2 더하기 y3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무슨 행동을 할 거냐? 결국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다시 얘기하면 정확하게는 이 점과 이 점의 비율이 2대1인 거예요. 아 그걸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는 거죠. 지금 우리의 타깃은.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게 나중 m 대 n은 2대1이요. 2대1의 비율을 찾는 거죠. 자 생각해봐. 이거 우리 내분 칠 거예요. 내분은 한번 쳐볼게요. 바로 쳐볼게요. 바로. 일단 3이에요. 그죠? 여기 3입니다. 왜냐면 내분이니까 n 플러스 n이죠. 헷갈리니까 2일부터 써요. 2일. 2일 이렇게 써. 그리고 여기 x2 들어와야죠. 근데 x2가 이게 뒤에요. 이게 x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뭘 하시면 돼요?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 이렇게 쓰시면 문제될 게 없죠. 여기 뭘 하셔야 돼요? 곱하기 2대 1인데 뒤에 x니까 이게 들어와야 돼요. x1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당연히 얘도 더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빨간색을 쓸게요. 더 하셔야 돼요. 얘도 더하기 더할 건데 뭐가 곱해지냐? 얘는 y2, y1이니까 얘가 y2, 얘가 y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y1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본 공식처럼 이런 식으로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니 이건 3분의 x 1, 2, 3을 더한 거 3분의 y 1, 2, 3을 더한 마치 세 점의 좌표에 평균을 낸 느낌이 이 무게중심일 수밖에 없다.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 그리고 그 무게중심이 언제나 삼각형의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해석해야 이 공식이 유의미해지는 거예요. 이거 결론은 누구나 외울 수 있으니까 결론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번 쭉 풀어볼게요. 내가 한번 증명한 게 이 내용이야. 아 그리고 이 내용 하나 또 추가할 게 있는데 여기서 하자는 얘기 뭐냐면요. 아 이거 직접 증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론이야 결론. 삼각형이 있으면 방금 그것처럼 이 삼각형의 세 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무게중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비율을 요 변의 길이를 예를 들어 내가 한 2대1 정도로 따는 점, 그 진행 방향 그대로 2대1 정도로 따는 점, 그 진행 방향 그대로 2대1 정도 따는 어떤 점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삼각형에 대한 무게중심도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이거를 이 점과 이 점을 정말 2대1로 따는 점을 내분 점을 찾고 그대로 2대1, 그대로 1을 따는 점들을 찾으면 그거 가지고 무게중심, 즉
다 더하고 나누기 3. 여기도 다 더하고 나누기 3 하면 언제나 그 점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계산을 할 때 어떤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알면 그 삼각형 안에서 같은 비율의 진행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삼각형의 새로운 무게중심은 다른 무게중심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동일하다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엄청난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런 내용인데요. 삼각형 ABC에서 두 꼭지점 A랑 B의 좌표가 각각 저렇고 무게중심이 1,1돼. 아니 이거 너무 쉬워. 꼭지점 C의 좌표 있잖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둘이 더하고 남은 게 3 한 게 1이면 3이라는 대로 말해 다 돼서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지금 C의 좌표를 바로 타겟하고 있고요. C의 좌표라는 게 얘네 둘의 X 좌표를 더하고 얘까지 더한 거를 3라는 게 A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 3배 해가지고 이거 셋이 더한 게 얘네 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2랑 5 더하면 7인데 여기 마이너스 하겠죠? 그래야 당연한 거니까요. 3번 볼 거고요. 이게 아까 그거야. 아까 주장하려던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을 각각 2대1로 순번대로 그 진행 방향 그대로 내보내는 새로운 점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무게중심은 그냥 이 녀석의 무게중심과 같다고요. 이거 싹 다 더하면 x좌표 6 그러니까 무게중심 2예요. 나중에 3하니까 이거 싹 다 하면 마이너스 5에 2도 했으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무게중심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입니다. 기존에 있던 무게중심만 구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삼각형도 무게중심을 따로 구하실 필요가 없다가 취지고요. 직선의 방정식 할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새로운 소단원에 들어왔고요. 직선은 이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선은 결국엔 두 점만 마련이 되면 그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데 그걸 직선 결정 조건이라고 하죠. 지금 하려는 말이 뭐냐? 직선은요 이렇게 기울어짐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이 있고 좌표평을 입장에서요 이렇게 x축의 수직이거나 반대로 y축의 수직인 이러한 직선들도 있어요. 결국 직선은 기울기라고 하죠. 얘는 기울기가 양수고 얘는 기울기가 음수고 얘는 기울기가 0이고 얘는 기울기가 5인데 어쨌든 이러한 1참수 형태의 꼴이에요. 1참수 y에 대해서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1참수 꼴이요. 이거를 기울기라고 부르고 얘를 y 절편이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1참수 꼴로 표현이 되던가 아니면 그냥 1참수는 아니지만 함수 꼴인 이러한 y는 뭐 꼴로 표현이 된다. 아니면 이런 느낌 얘는 함수 자체가 아니에요. x는 뭐 꼴로 표현되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거야 직선은.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직선을 표현하는 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바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직선을 논리적으로 식으로 빨리 정리하는데 아니 중학교 때도 이미 해왔어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1인 어떤 직선이죠. 다시 얘기하면 어느 들어 내가 기울기가 0인데 기울기를 줬어. 예를 들어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줬어. 그럼 얘는 보자마자 볼 것도 없이 y는 4라는 기울기를 가지면서 요 점을 지나서 말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문제할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러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러한 점을 지나서 말이 되려면 y는 4 깔고 1 넣어서 2가 되는 이런 녀석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지나는 점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냐 기울기가. 근데 만약에 두 점, 그러니까 기울기를 안 주고 두 점을 준다면 이런 식으로 세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가 1,3 에서부터 예를 들어 4,9라고 한다면 x가 3이 증가할 동안 y가 6이 증가했고요. 기울기란 건 진짜로 그래프에 기울어진 정도인데 그걸 수학적으로 정의하려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로서 처리하시면 되니까 3이 증가할 동안 6이 증가한 게 맞죠?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기울기만 알면 아까 달라진 게 없죠? 왜? 기울기를 아는 상태에서 지나는 한 점까지 아시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게 없죠. 이해했죠? 이게 지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 식은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와서 새롭게 배우는 느낌인데 만약에 어떤 직선이 A, 0을 지난다고 해봐요. 그리고 0, B를 지난다고 해봅시다. 이 점은 비록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다시 얘기하면 얘는 X 절편이랑 같은 말이고요. 얘는 Y 절편이랑 같은 말이지 않나? 그러니까 X 절편과 Y 절편을 지나는 그러한 직선을 빠르게 세팅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미 개발을 해놨다는 거야. 당연히 우리 왠지만 이해하죠. 왠지만. 왜 그러냐면요. 잘 봐요. 점을 지나서 말이 되는 직선이라는 건 이러한 점들을 대입했을 때 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 A, 0을 넣음으로써 이게 0으로 사라지지만 여기 A는 1이니까 말이 됨을 느끼고 동시에 0, B도 여기 0 넣고 B면 여기는 0으로 사라지겠지만 여기 B니까 B분의 B는 1이 맞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두 점을 넣었을 때 말이 되는 이러한 구조식을 써놓으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굳이 막 증가량분의 증가량으로 따지 않아도 이 의미랑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 정도인 겁니다. 예, 이 정도예요. 그리고 직선은 이런 식으로 함수는 아니지만 미안해요. 얘는 함수가 맞아요. 어쨌든 얘는 함수가 아닌데 그것도 알려줄 거예요. 뒤에다가 함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록 1차 함수는 아니지만 X축이나 Y축의 수직인 녀석의 느낌의 직선도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린 보통 이렇게 묻잖아요. 일반형, 표준형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표준형은 그 도형의 특성이 바로 보이게끔 예쁘게 정리를 한 식이고 일반형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한쪽으로 다 몰아서 계산하고 나머지 우변을 0으로 둔 식을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마치 2차 함수처럼요. 이런 것처럼 2차 함수 그랬잖아. 예를 들어 너희가 예를 든 거야. x-2의 제곱에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아래로 블록인과 동시에 꼭지점 기준 2,3을 바로 배달할 수 있잖아요. 2,3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물론 이거 식 자체가 쉬워서 금방 정리할 수 있겠다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특색이 보이지 않고 일반형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완벽하게 특색이 바로바로 보이니까 표준형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잖아. 이 직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직선은 1차 함수꼴을 띈다고 했을 때 y는 ax 플러스 b를 정해주면 문제될 게 없긴 한데 사실 이 표현은 한쪽으로 싹 다 넘겨서 화살표를 정리한다면 이런 식 여기는 a랑 여기는 a랑 뭐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플러스 b가 그냥 기호로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결국 어차피 xy는 1차식이니까 1차 함수라면 결국 xy는 1차식이니까 싹 다 넘겼을 때 이런 식 그리고 능력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고 만약에 1차 함수가 아닌 이런 애들도 직선은 맞으니까 여기서 a가 0으로 죽을 수도 있고 b가 0으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까지 판단해볼 수 있겠냐 이거지. 거기에 플러스를 뭘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냐면 항상 2차 함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매번 바꾸면서 특색을 파악하는 건 시간적으로 너무 소요가 길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 정도는 기울기가 뭐고 y절편이 뭔지 정도 땄으면 좋겠거든요. 왜? 결국 1차 함수 직선식을 해석하는 건 기울기랑 y절편만 정확히 해석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식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굳이 원론적으로 이걸 넘긴 다음에 양면을 b로 나눠야 기울기겠다만 앞으로 바로 마이너스 b분의 a 여기 y절편도 여기 c를 넘긴 다음에 b를 나누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이거 by를 넘겨도 괜찮은 거죠. 어차피 앞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를 기울기에 이걸 y절편 일반형 직선에서 이렇게 빠르게 따질 수 있다. 요게 여기의 취지입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기 내용은 문제를 풀어야 이해가 용이해서 문제를 먼저 풀고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바로부터 풀어볼게요. 요 32쪽을 넘어서 요 느낌 34랑 35부터 할 건데요. 잠시만요. 맞아, 요 느낌부터 가봅시다. 요 느낌의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녀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앞에 문제를 안 푼 건 그 다음 2회차 영상에 담겨있어요. 앞에 문제들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전피를 지나야 되는데 실수 K값에 관계가 없으려면 K에 대한 식, 즉 K가 들어있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K가 들어있지 않은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K가 들어있는 식으로 정리를 하려면요. 보이죠? X요. 또 K가 들어있는 거요. 마이너스 2y 정도 괜찮죠? 또 K가 들어있는 거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K가 들어있지 않은 거는요. 2x 정도 K가 없고요. 그다음 플러스 y 정도 K가 없고 그다음 마이너스 1 정도 K가 없고 이게 분명 이렇게 선택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피를 지나는 거니까 이 K가 아무리 큰 숫자든 반대로 아무리 작은 숫자든 이게 무조건 성립이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K 앞에 있는 이 녀석이 0으로서 사라지고 이게 0으로서 사라지는 그러한 XY라면 반드시 성립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저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그러한 XY는 반드시 이 직선이 넣었을 때 말이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지나는 점 중에 하나라는 거야. 바로 처리할까요? X 마이너스 2y라고 하죠. 두 배를 해서 2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2 요거 처리할까요? 지금 요 식에 대해서 이 식에 대해서 원래 이 1만 이하면 마이너스 1인데 2를 바로 곱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2x 플러스 y는 1 정도 처리하시면 돼요. 둘이 뺄 겁니다. 빼면 숫자가 안 예쁘긴 하지만 얼른 해볼까요? 두 숫자 빼면요 마이너스 5y가 될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5y를 있는데 둘이 뺐으니까 마이너스 5y고 이거 계산은 마이너스 3이에요. y는 5분의 3입니다. y가 5분의 3이면 여기 5분의 3을 넣으면 되죠? 5분의 3을 넣었다는 건 여기 뺐을 때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x가 5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검사 한번 해볼까? 이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5분의 2인데 여기 4y 여기 들어가면 5분의 2에서 2를 더하면 이게 5분의 10이니까 5분의 12 5에서 만돼요. 당연히 안 끝났어요. 이게 지금 xy죠? 그러니까 전피를 우겼다는 거야. 전피를 우겼다는데 그 전피가 5분의 1 콤마 5분의 3이라고 따는 거예요. 5분의 1 콤마 5분의 3이라는 조합표에서 전피를 땄고요. 전피랑 원점 사이 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원점 사이 거리네. 그럼 둘의 빼기 그러니까 차의 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저거 제곱하면 되죠. 25분의 1 더하기 25분의 9 그리고 제곱 미안해요. 빼서 제곱 치려고 거기서 루트 10 되는 거니까 시험적으로 5분의 루트 10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죠? 그 다음부터 해볼게요. 우리 지금 그 정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 그러니까 개념을 안 배웠지만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느낌을 심어주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구나. 그런 개념이 그게 정리가 돼야 개념을 스스로 읽었을 때 납득이 될 테니까 느낌부터 먼저 정리를 해준 겁니다. 볼게요. 이게 2, 4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2, 4분면이요. 일단 다른 거 보니까 이 녀석이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찾냐? m으로 묶으시면 돼요. 집중만 해봅시다. m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y 정도 정리하실 수 있죠. 그렇죠? m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 남고 1 마이너스 y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면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요. 여기 1이 들어가면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무조건이라는 게 m이 아무리 날뛰어도 x가 마이너스 1, y가 1이면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쟤는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상황이랑 똑같냐면요. x가 마이너스 1이면서 y가 1인 이러한 상황을 무조건 지나는 점이고요. 이 점을 지나지만 결국 이 m에 따라서 기울기는 결정이 될 테니까 왜? 요 y만 넘기면 이게 기울기잖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변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 m의 값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잘 봐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직선만큼은 바로 완성이 가능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완성이 가능하냐면 y만 이용한 거예요. 2x 플러스 4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쟤는 조금 정확하게 그리면 1, 2, 3, 4 이 정도인 4인 점을 지나고요. 그러니까 y 절편 얘기한 거예요. 저기 x 절편은 마이너스 2죠. 1, 2 이 정도인 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로와 요 두 점을 지나는 요러한 직선이에요. 지금
자, 이러한 주황색 직선이 이러한 노란색 점을 지나는 녀석에 대해서 이사분면에서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잠깐요. 이 노란색 이 M이라는 기울기를 알 수 없는 저 직선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녀석을 지나는 그러한 기울기보다는 더 커야 되지 않아요? 이거보다 기울기가 커야 이 상태에서 이 4분면에서 만나는 게 맞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지나는 순간이 되면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더 작아야 되면 이것도 양수인데 기울기가 작아야지 만나지. 그리고 음수 다 간다. 그리고 얘들아 이게 넘어가는 순간 이게 기울기가 음수인데 음수는 다 돼요. 기울기 음수들은 다 간다는 거야 이 선면에서. 결국 이 노란색 직선식이 이 점 뭐야? 마이너스 2,0을 지났는데 그리고 또 뭐? 여기 0,4를 지날 때 이 두 점을 각각 대입했을 때 그때 M 값을 기점으로 경계가 나눠진다는 거죠. 0,4를 넣어볼까요? 이 0,4를 이 식에 넣어볼게요. 0,4 그러면 M 3은 0 그러니까 M이 3이에요. 뭐 이때의 기울기가 M이 3이라는 겁니다. 이때의 기울기 넣을게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를 넣을까요? 마이너스 2n 0이니까 사라지고요.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이죠. 그렇게 따라서 이 통째 넘기면 m이에요. m이 1일 때입니다. 근데 얘보다도 기울기가 커야 돼. 이거보다도 기울기가 커야 되니까 m은 얘 3보다 더 큰가? 아니면 1보다는 기울기가 더 작아버려야 돼. 1보다 기울기가 작아져야 돼. 이거 두 개가 답입니다.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M이라는 기울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조건 지나는 점만 세팅할 수 있다면 그 점을 기점으로 그려지는 녀석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특정 4분면에서만 지나는 것도 판단하실 수 있다 이거죠. 평균수직 오늘 1회차는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할 건데요. 너무 당연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같아야 기울어짐의 정도가 같으니까 만나지 않을 테고 y절편은 달라야지 y절편까지 같은 건 아예 일치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화들은 이건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해석해 왔던 하고 이 밑에 내용인데 그 밑에 내용은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기울기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어요. 다른 직선이 있다고 써봅시다. 여기 프라임은 다른 기울기라는 걸 표시해 준 거예요. 다른 y절편에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은요.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입니다. 언제나요. 언제나.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언제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어떻게 증명되는지 아셔야죠. 그 증명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요. 볼게요. 중요하니까. 무슨 상황을 딸 거냐면요. 이게 이 정도의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y는 mx라고 생각합시다. 우린 지금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관계를 볼 거니까 일단 이 녀석과 수직인 녀석을 세팅해 줘야 돼요. 이 녀석이랑 수직이요. 요 정도? 수직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직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녀석은 y는 m'x라고 세팅해 봅시다. 그리고 무슨 상황을 구할 거냐면요. 여기 지나가는 선 하나를 지을 건데 이건 x축의 수직이니까 x는 뭐 이런 직선이 되겠죠. 이걸 x는 1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천천히 볼게요. 이 점의 좌표 혹시 세팅할 수 있나요? 이 점의 좌표 할 수 있죠. 1,m이겠죠. 이 점의 좌표 세팅할 수 있나요? 이것도 할 수 있지. 1,m 프라임일 거예요. 이 점은 당연히 원점이 맞죠. 이제 무슨 짓을 해야 하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이게 일단 직각삼각형 맞아요? 그래봐야 직각삼각형인 거잖아.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아는 범주 안에서 가장 유명한 게 피타고라스 정리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이제 점과 점 사이를 딸 줄 아니까 이 둘의 좌표를 통해서 점과 점 사이를 딸 건데 그럼 얘는 이 식이요. 이 길이는 뭐예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길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 점이 되는 길이니까 이 두 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요 점이랑 이 점이니까 루트 n 프라임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 이 길이는 그냥 단순히 얘랑 얘 차이지 않을까? 이건 작업할 필요가 없죠. 이건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같은 x는 뭐라는 선상 위에 있는 y좌표의 차이일 뿐이니까 이 점의 길이를 그러니까 점으로서 받는 길이를 n-n 프라임 이 정도 따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타깃할 건 이 녀석을 직각삼각형의 각 변으로서 피타고라스를 따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바로 따볼게요. 이 녀석의 빗변이죠. 빗변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2 n 프라임 더하기 m 프라임 제곱 이 정도 따시면 되겠죠. 이 식이 결과적으로는 쓰고 각각 제곱해볼게요. m제곱 플러스 m 프라임 제곱 각각 제곱해서 더한 거예요. 플러스 2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라지는 녀석들이 사라진다면 여기 기울기의 곱은 언제나 마이너스 1이어야 성립하는 거니까 따라서 두 직선이 수직이라면 기울기의 곱이 언제나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로바로 적용하는 방식들 내가 지금 증명한 게 이 내용인데 한 번쯤은 이해하고 계시면 좋아요. 이 정도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요 내용들에 대해서 38, 39 정도만 정리해 놓을게요. 봅시다. 이걸 2회차 배울 때 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내가 1회차 때 다룬 요 내용만 정리할게요. 수직이라는 내용. 그리고 끝낼게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개념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끝내기 전에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정리. 요 직선, 두 직선이 있어요.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울기를 바로 따볼까? 내 생각에는 이 녀석의 기울기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이거로 구할 수 있었다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얘를 넘긴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누셔도 돼요. 근데 그게 어쨌든 마이너스 a분의 1이지 않아요? 마이너스 a분의 1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2가 아니에요? 아니면 얘를 넘긴 다음에 얘를 나누셔도 돼요. 똑같은 내용이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둘이 곱한 게 서로의 기울기 곱이니까 그걸 마이너스 1 정도라고 처리하시면 일단 a 값부터 나오고 있죠. 계산을 해봅시다. 이쪽이 약분 칠 거고요. 이것들이 플러스로 바꾸셔도 되겠죠. 내 생각에 a는 마3이라고 처리해야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네. a가 마3이죠. a가 마3이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잡힐 거야. 근데 일단 a의 마3을 넣고 다시 쓰자 식을 x 마3 y 플러스 1이다. 그죠? a의 마3을 넣으면 마3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 근데 그 두 직선의 교점이 잡혀가 10,1이래. 근데 10,1은 여기다 10,1을 넣으면 되죠. 10,2를 넣었으니까 c가 5지 않을까? c가 5. 다시 말하면 5,1을 넣었을 때 여기도 말이 돼야 되는 거야. 5,1을 넣을 거야. 5,2 내 생각에 그럼 얘가 17이 나와야 되는데 5,1이면 이게 마 17입니다. a는 마 3, b는 17, c는 5. 싹 다 넣으면 19 이 정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운 걸 정리해 줄게요. 뒤에서부터는 싹 다 2회차 내용에 찍은 내용들이니까 마지막 정리만 하고 끝내봅시다. 오늘 뭘 배웠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요. 크게 정리해 줄게요. 이걸 끄고 정리해 주고 싶은데 크게 볼게요. 짧게 거리부터 봤어요. 거리. 이게 수직선에서의 거리. 수직선에서의 거리는 두 점을 따서 그 두 점의 차이를 보면 되죠. 예를 들어 3이고
예를 들어 7은요 이 길이는 4라고 하실 겁니다. 결국 그냥 한 좌표에서 반대쪽 좌표를 빼자는 거고 절대값 정도 씌워주면 언제나 그 거리가 맞다는 거지. 다음은 좌표 평면이에요. 좌표 평면. 에서의 거리는 이제 수직선만큼 왼쪽 오른쪽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의 개념까지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딸 거냐,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6,3 정도, 1,2 정도라고 했을 때 이걸로 인해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각해보자가 기본 취지였어요. 그래야 이 길이가 y좌표의 차이 1, 이게 x좌표의 차이인 4, 따라서 이걸 루트 17로서 바로바로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거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죠. 좌표평면 사이에서 길이를 구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공식으로서는 각각의 점의 좌표들을 x1, y1, x2, y2로 처리한다면 이런 식으로 x좌표의 차이 제곱, y좌표의 차이 제곱, 그리고 루트를 씌움으로써 이걸 구해낼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공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굳이 추가한다면 이러한 개념들만으로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이런 생소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이런 느낌이었죠. 예를 들어 아까도 했었지만 이런 식의 느낌과 예를 들어 더하기 x-2의 전체제곱 더하기 y-3의 전체제곱에 대한 최소값 같은 것들,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녀석이 원점으로부터 x, y까지의 거리라는 거, 이 녀석이 2,3으로부터 x, y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저 녀석의 최소값이라는 걸 거리로서 해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알아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준 알아두면 좋은 건 중선 정리 이 정도 있습니다. 중선 정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선이 필요해요. 한국 시점에서 대별의 중점을 넣으면 중선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이 길이가 될 텐데 결론이에요. 이 녀석을 제곱하고 이 녀석을 제곱하면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을 더한 거의 2배라고요. 이게 중선 정리. 이건 좌표로서 해석할 수 있다 정도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분 외분점인데 내분 외분의 본질은 안에서 나눈다, 밖에서 나눈다였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특히나 외분 같은 바깥에서 나누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했어요. 공식은 공식책에 있으니까 공식을 정리하지 않을게요. 한번 원리를 정리할 건데 예를 들어 성분 AB를 1대2로 내고 그리고 똑같은 성분 AB를 예를 들어 3대5로 외고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뭐가 1대2면 이걸 3칸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야. 일단 얘부터 많이 한다면요. 왜 그래야 1대2인 요점을 찾으니까요. 이게 1대2 내분점이에요. 근데 3대5로 외분한다면 만약에 이걸 이 성분을 2칸으로 먼저 해석해야 돼요. 2칸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그러니까 2칸이라는 걸 이걸 반띵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3대5면 멀리 돌아가야 돼요.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하는 게 3칸 갔다가 B로 5칸 돌아오려면 되나요? 이 길이 하나로 했을 때 1칸, 2칸, 3칸을 갔다가 그래야 5칸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3대5요. 이러한 점을 찾는 게 외부터 찾는 거예요. 그 변화의 길이만큼 그대로 길이를 적용해 주시면 굳이 공식을 물어도 딸 수가 있죠. 이게 내분점이고요. 그러한 내외분점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 내가 이등선 외곽의 이등분선 정도였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외곽의 이등분선이요. 요 길이비가 이 길이비와 같다. 갔다가 꺾이는 길이비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비와 같다. 정도만 정리하셔도 내 외분에서 나올 수 있는 컨텐츠는 어느 정도 정리하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무게중심이요. 무게중심이 뭐고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고 그 세 중선의 교점은 항상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게 그 안에서의 닮은비가 1대2인 삼각형을 찾아서 그 닮은비 1대1을 그 중선에 그대로 적용하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건
그 삼각형을 길이를 그대로 이어서 만들어낸 새로운 삼각형 안에서도 똑같은 무게중심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정도 내용을 정리하는 게 일단은 평면 접근의 끝이었습니다. 다음 직선은 넘어왔죠. 직선은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한 점을 낼 때 어떤 식으로 따르냐. y는 m라는 기울기가 있고 지나는 점이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거였죠. 만약에 두 점을 한다. 만약에 두 점을 한다. 두 점을 하면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따고 또 한 점을 지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절편을 한다. 절편을 한다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직선이란 건 이러한 1차원수 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좌표평면의 수직인 이런 녀석들도 있으니까 이런 느낌들이요. 그런 녀석들도 직선일 수 있고 그런 녀석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이런 녀석들도 표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결국 여기에서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직선의 기울기란 y절편을 빨리 구해낼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랑 상관없이 어떤 특정 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직선들까지 다봤었고요. 마지막으로 평행이랑 수직. 핵심은 평행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른 거.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방금처럼 했던 피타고라스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 이해까지 하시면 1회차 내용을 개념은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문제 풀이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 정도 하고 1회차는 정리를 하겠습니다.